분계라는 것을 우리가 볼 건데 분계. 자, 이제 분계를 알기 위해서 차변과 대변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차변은 그냥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변은 그냥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회계용어로 차변, 대변이라고 쓰는 겁니다. 별 뜻 없어요. 그냥 왼쪽을 이게 회계용어로 뭘 쓸까 해가지고 차변 쓴 거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왼쪽 오른쪽 하면 되는데 유식하게 그냥 용어를 하나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을 줄여서 그냥 차라고 쓸 거고 대변을 줄여서 대라고 쓸 거예요. 그럼 아까 뭐 현금이 100억 증가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차입금 50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 50 증가하고 여기 있는 이렇게 제가 여기 재무상태표의 증감을 표현할 때 왼쪽과 오른쪽을 100으로 똑같이 증가시키는 걸로 일치시켰잖아요. 그때 이 왼쪽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차변, 이 오른쪽 부분을 대변이라고 부르는데 좀 더 상세하게 보면은 이게 100% 맞는 거는 아니니까 좀 더 상세히 보면은 아까 이자 낼 때 5만큼 이자 내고 이익잉여금이 5만큼 이렇게 감소를 했죠. 그러면 이쪽이 대변이고 이쪽이 차변이냐?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있는 증감 부분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우리가 차변, 대변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재무상태표에 있는 왼쪽은 자산, 오른쪽은 부채랑 자본 이렇게 그냥 얘기할 거고요. 이 차변과 대변은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냐면 이 분계라는 회계 처리를 할 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분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무제표의 증감 있죠? 재무상태표의 증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을 하나 더 배우는 거예요. 회계 처리가 생겼을 때, 회계 처리가 나타날 때,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회계 처리를 할 때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거 말고 분계라는 어떤 다른 형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거래를 입력하는 것을 분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5가지 거래를 다 여기 있는 차변과 대변으로 표현할 수 있냐?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요거를 총 원장에 거래를 입력한 후에 그 다음에 계정 감옥별로 집계해서 재무제표 인식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총 원장이라는 거에다가 여기 있다는 그 분계를 계속 하나씩 위에서부터 쭉 나오겠죠. 여기다가는 그 일자 같은 거를 입력시킬 거고 차변의 계정 감옥 뭐 금액 얼마, 대변의 계정 감옥 뭐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이렇게 기입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산의 증가, 여기가 증가할 때 차변이고요. 부채, 자본 증가할 때 대변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 자본의 증가는 대변으로 기입한다. 만약에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겠죠. 부채랑 자본이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 자본의 감소는 차변으로 바꿔서 써줘야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숫자를 넣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입니다. 다른 예시 한번 볼까요? 1번 D회사는 10,000원의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발행하고 5,000원을 차입해서 현금 15,000원이 증가했는데 그때 현금 15,000, 자본금 10,000원, 차입금 5,000 이렇게 분계로 쓰는데요. 여기 앞에다가 증가한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쓰면 현금이 15,000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이 5,000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이 10,000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를 위에처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뭐 분개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두 번째. 15,000 중에서 현금 4,000원을 지급하고 기계장치 샀어요. 그러면 현금 4,000원 감소하고 기계장치 4,000원 증가하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현금 4,000원이 감소하고 유형자산 기계라고 쓸게요. 그냥 이때는 기계가 4,000원 이렇게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자산의 증가와 감소를 여기다가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데, 분개를 할 때 그러면은 차변에다가 이렇게 현금 감소, 기계 증가 이렇게 표현을 하냐? 분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보세요. 요 부호 있죠. 부호를 없애요. 부호를 없애고 밑에처럼 기계장치 4,000 차변, 현금 4,000 대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금 4,000. 현금은 어디 항목이에요? 원래? 현금은 원래 차변 항목이죠. 원래 자산 항목이잖아요. 원래 현금은 자산에 있는 차변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왜 대변에 갔어요? 감소했으니까. 차변이 감소했다라고 했을 때 차변의 감소로 표현하지 않고요. 분개는 대변에다가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을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더 편하죠, 지금.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훨씬 더 편해요. 현금이 오른쪽에 가 있다. 대변 쪽에 가 있다. 그럼 감소해요. 기계장치는 원래 차변인데 증가했으니까 저기 있는 차변 4,000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처럼 쓰지 않고요. 밑에처럼 씁니다. 됐죠? 이렇게 입력하는 것을 복식북이라 합니다. 여기 4,000, 여기 4,000 입력하게 되면은 똑같은 금액이 입력되는 거니까 이게 실수할 염려가 없어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식북이 하나 더. 밑에 1,000원의 현금 매출과 800원의 현금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럼 비용 800, 1,000원 매출. 그러면은 현금이 1,000원 증가했다가 800원 감소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익잉여금이 1,000원 증가했다가 800 감소하네요. 얘를 손익계산서에 매출 1,000원, 그 다음에 비용 800 해가지고 이익 200원 이렇게 나타내겠죠. 이건 BS고 BS의 증감을 표현한 거고요. 자, 분개는요. 여기다가 이익잉여금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뭘 써요? 저 손익계산서에 있는 항목을 써요. 그래서 분개의 두 번째 장점. 첫 번째 장점은 뭐예요? 굳이 증감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왼쪽 오른쪽 요거를 증감까지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의 감소는 오른쪽이에요. 현금의 감소는 오른쪽. 그래서 1,000원만큼 현금 증가한 거, 800만큼 현금 감소한 거, 이거를 굳이 부호를 쓰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에 입력하면서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쓰지 않고 매출과 비용을 씀으로써 손익계산서에 있는 항목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있는 항목까지 다 분기했다 표현할 수 있죠. 매출 1000, 비용 800. 원래는 여기 이익여금 1000원 증가, 여기 이익여금 800 감소잖아요. 그거를 여기 있는 매출과 비용으로 손익계산서 형태로 넣은 겁니다. 자, 이익여금은 원래 오른쪽 사이드니까 1000원을 여기다가 오른쪽 사이드에 입력하면 이익여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왼쪽에다가 이익여금을 800 입력시켰다. 그럼 감소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익여금을 감소시킨다. 이익여금을 감소시키는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들. 이거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분개하는 거는 계속 연습할 테니까 지금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우리가 파악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을 공부를 할 때 뭐 재고자산, 매출 채권 이런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을 공부할 때 제가 다 이렇게 분개랑 저기는 BS 증감을 다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하면 될 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훈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과 관련된 비용은 각각 매출과 관련 비용은 각각 이익의 증가랑 감소인데 분개를 할 때는 손익계산서에 계정 과목을 기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손익 항목인지를 분기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재무상태표에서의 BS 증감을 표현하게 되면은 이익잉여금의 증감만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얘가 뭐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증가했는지 뭐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감소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지만 분개를 통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의 증가 부분은 대변에,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개입한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었죠? 왼쪽이었죠?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었죠? 자, 밑에 볼까요? 4번. 차입금 500원. 그거를 상환했습니다. 그러면은 현금이 500원 감소하고 여기에 차입금이 500원 감소를 하겠죠. 자, 요거를 분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차입금 왼쪽에 적습니다. 왜? 차입금 왜 왼쪽에 적어요? 차입금은 원래 오른쪽이었는데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적는 거예요. 현금 오른쪽에 적어요. 현금 원래 어떤 항목이에요? 원래 왼쪽 항목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적으니까 감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부호 표현 안 하고 왼쪽 오른쪽만 이렇게 보고도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빠르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왜? 10년 동안 봤잖아요. 이 분개를 10년 동안 봤으니까 금방 캐치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회계를 이제 뭐 기껏 해봐야 3일, 일주일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지 나중에 익숙해지는 거죠. 됐어요? 자, 최종적으로 분개를 정리해 볼게요. 차변에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대변에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아까 봤었죠? 그런데 이익잉여금 있죠? 이익잉여금. 이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거에 대한 누적액이잖아요. 그러면 수익은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니까 자본과 똑같아요. 그래서 수익은 자본과 같이 묶어서 갑니다. 그래서 수익의 감소는 차변이에요. 됐죠?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거죠.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은 자본이 증가하는 거다. 그래서 비용의 감소는 오른쪽, 비용의 증가는 차변입니다. 지금은 많이 헷갈릴 겁니다만 앞으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헷갈리지만 조금 생각하면은 왜 비용이 감소가 오른쪽이고 비용의 증가가 왼쪽인지 알 수가 있죠.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번 돈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익잉여금은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됐어요? 간단한 논리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개
표현하는 거 정리됐고요.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연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재무제표를 좀 더 수월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분계라는 어떤 장치까지, 시스템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제 요 베이스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무상태표 그리고 분계 그리고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뭐냐? 아, 분계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분계구나. 그리고 재무상태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익히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많은 거래와 사건들, 우리가 별거 안 봤잖아요. 뭐 거래로 해봤자 뭐 4-5개 정도 안 봤잖아요. 앞으로 수많은 거래와 사건들을 공부를 할 건데, 그게 분계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것만 아시면 끝이에요. 됐죠? 이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새 신용분석사 일부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말문제에서 많이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 말문제까지만 조금 대비하면 되는데, 그 말문제는 제가 뭐 체크해드리는 문구들 그리고 문제 풀 때 그런 그 여러 가지 개념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익히시면 됩니다. 마치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배웠을 때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분석사 문제는 크게 두 축이에요. 분계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어떻게 표현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보면 계산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회계 기준의 말 문제, 문구. 이 문구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 그 두 트랙인데 뭐가 하나에 편중돼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분석사 1부는 두 개를 골고루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말 문제랑 그다음에 계산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